서울시 연예계의 비투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5월 종영한 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통해 라이징 스타로 떠오른 배우 한소희 씨가 모친의 비투 의혹에 휩싸인 건데요.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소희 씨의 어머니에게 갯돈 970만 원을 사기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글쓴이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한소희 씨의 어머니가 하는 개를 들었으나 자신이 갯돈을 타는 날 모친이 잠적한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몇 달에 한 번씩 소액을 갚았을 뿐 아직까지 원금을 받지 못했고 방송에 나오는 한소희 씨를 볼 때마다 못 받은 돈이 생각나 화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달 전 한소희 씨의 어머니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딸이 잘 나가면 한 방에 갚겠다며 상황을 모면해왔다고 폭로했습니다. 어차피 오빠네 아버지 사연 논란이 불거진 다음 날 한소희 씨는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요. 먼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더불어 5살쯤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할머니 품에 자라게 됐다는 가정사를 털어놓았는데요. 자신의 미숙한 판단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긴 것 같다고 거듭 사과하며 20살 이후 어머니의 채무 소식을 알고 힘 닿는 곳까지 빚을 변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금액이 커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편 비투 의혹을 폭로한 글에 한 누리꾼이 한소희 씨를 옹호하는 댓글을 달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여러 동창들도 나서서 늘 밝은 친구였다며 한소희 씨의 편을 들었고 일부 누리꾼들까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소희 씨의 빠른 사과로 비투 논란은 진정됐지만 모쪼록 서로 간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각종 예능 프로그램 출연은 물론 첫 팬미팅까지 앞두며 활발하게 활동 중인 트바로티 가수 김호중 씨가 자신을 둘러싼 병역 논란에 대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전 매니저 측의 연이은 폭로와 의혹 제기로 인해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던 가수 김호중 씨. 지난주 병역 특혜 논란이 대두되자 소속사 측은 병역 문제에 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재검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로부터 6일 뒤 공식 입장을 통해 최종 재검 결과 불안정성 대관절, 신경증적 장애, 비폐색 등을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대체 복무를 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한 1차에서 등급이 결정되는 일반 신체 검사와 달리 관심 대상으로 분류돼 2차 심의까지 받으며 더욱 촘촘한 심사 과정을 거쳤다고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다음 날인 22일 병무청 측은 신경증적 장애와 비폐색은 과거에 판정받은 것으로 이번 판정과는 무관하며 불안정성 대관절만 4급 판정 사유에 해당된다고 바로잡았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잘못을 인정하며 정확한 입장을 전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고 병무청이 내린 결과에 따라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호중 씨가 최종적으로 4급 판정을 받으며 다소 낯선 이름의 질환인 불안정성 대관절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연중 라이브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를 직접 만나 소견 들어봤습니다. 인대가 너무 늘어나거나 아니면 손상이 있어 찢어지거나 그랬을 때 관절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데 그것을 불안정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운동을 하다가 아니면은 실수로 낙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고가 있어서 뭐하고 부딪히거나 그랬을 때 생기는 겁니다. 자동차 바퀴가 잘 정비가 돼 있으면은 자동차가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죠. 근데 바퀴에 나사가 풀려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상황이 염려되기 때문에 불안정성 대관절은 4급 판정을 받고 군 복무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가에서 불안정성 대관절을 4급 판정을 받게 한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후유증 때문입니다. 관절 불안정증이 병역 기피의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10년 전쯤에는 상당히 문제가 됐던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이 대한민국 병무청의 기준이나 이 검사 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중심검까지 가서 2차 확인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사실은 병역 비리에 관련될 만한 그런 판정은
거의 내려지지 않습니다. 한편 소속사 측은 김호중 씨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해온 한 연예부 기자에게 사실 확인 없이 전 매니저의 주장을 인용해 악의적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해당 기자가 출연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 프로그램의 시청자 게시판에는 기자의 징계 퇴출을 요구하는 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해당 기자 측과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요. 아직까지 별다른 공식 입장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병역 문제로 인해 끝없는 논란에 휩싸인 김호중 씨는 재검에서 최종적으로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게 됐지만 약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전 매니저와의 소송과 스폰서 루머 등 그에게 제기된 남은 의혹들도 잘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남성들이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일부 몰카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거래까지 되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최근 연이은 몰카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화요일이죠. 한 연예인이 직접 몰카범을 잡았다고 알려져 화제가 됐습니다. 그 미담의 주인공은 바로 반갑습니다. 와, 배우 김민석 씨인데요. 대화가 상당히 2012년 데뷔해 다양한 작품을 통해 얼굴을 알렸고 이 새끼 많이 하는 거 알지? 중앙 따끈한 모두부를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아기 병사로 큰 사랑을 받기도 했죠. 단결. 지난 21일 한 매체를 통해 김민석 씨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있는 몰카범을 직접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해당 사건을 최초 보도한 기자에게 당시 상황 들어봤습니다. 그 카페에 있었던 손님으로 보이시는데 그렇게 제보가 와서 기사를 쓰게 됐고 김민석 씨가 손민호 씨랑 같이 있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도록 20대 남성분이신 분이 사진을 좀 찍고 계셨는데 남들을 계속 찍는 느낌이 들었대요. 휴대폰을 볼 수 있냐 그 말을 김민석 씨가 먼저 좀 하게 됐고 휴대폰을 보니까 카페에서 여성분들을 찍은 사진도 있었고 비밀 폴더 같은데 좀 여성을 몰래 촬영한 사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자 입술을 찍어 놓는다든지 여자 치마를 지하철에서 찍어 놓는다든지 신고를 하실 의향이 있느냐 물어봐서 경찰이 한 5분 정도 오셨다고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셨다고 하네요. 보도 이후 당시 김민석 씨가 전역을 하루 앞둔 말년 휴가 중이었다고 알려져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성착취물은 우리 삶을 파괴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외면하지 말고 방관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하면 멈출 수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자신의 SNS에 목격담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연중 라이브에서 직접 현장에 있던 목격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주말에 갔었거든요. 네. 3시인가 4시쯤에 이제 친구랑 둘이서 이제 카페 안에 있었는데 갑자기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싸웠나 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막 실끝실끝 봤는데 여자 두 분이 있는 몰카 이제 다리 사진을 찍다가 이제 들킨 거죠, 그분한테. 여자분 막 옆에서 울고 계시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이제 막 못 잡게 이제 붙잡고 계시고 잠시만 있으라고 하고 경찰에 바로 신고한 다음에 경찰들이 바로 출동을 했어요. 마스크랑 모자랑 다 쓰고 계셔가지고 연예인인 줄 모르다가 나중에 이제 옆에 자리 분들이 김민석 배우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냥 솔직히 지나칠 수도 있었던 건데 바로 잡아주시니까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그랬죠.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일단 뭐 엊그제 뭐 그런 일이 생겨서 어떻게 뭐 좋은 쪽으로 뭐 기사도 나고 했는데 우선 너무 창피해요. 뻔한 얘기지만 해야 할 일을 했고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게 너무 저는 창피해서 무섭더라고요, 오히려. 지난 수요일 김민석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슈가 돼서 당황스럽다는 겸손한 소감을 밝혔는데요.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몰카범을 잡았다는 훈훈한 미담으로 멋지게 전역 신고를 한 김민석 씨. 앞으로 활발한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네, 연중 라이브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한 주간에 있었던 연중 이슈부터 한번 다뤄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 요즘 갑자기 불어난 체중으로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름 특집 스타들의 다이어트.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코로나19 여파로 집콕 라이프가 익숙해져 버린 요즘, 지금 연중 라이브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계실 텐데요. 나도 모르게 매 끼니 과식을 하고 있진 않나요? 참을 수 없는 음식의 유혹, 나도 모르게 점점 늘어난 체중. 그런데 스타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공연이 또 없어지고 또 집에서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러니까 뭐 한 4kg? 한 5kg? 16kg 정도? 우리가 앞자리가 9가 넘었었거든요. 배슬기 씨는 SNS를 통해 다이어트를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옥주현 씨도 몸무게를 공개하며 앞자리 바꾸기에 도전. 운동을 통해 다시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죠. 다 벗고 거울에 섰을 때 본인 몸에 만족하세요? 세상에 어떤 것도 제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유일하게 내 컨트롤 하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몸이에요, 몸. 스타들의 다이어트법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올여름 건강하고 멋진 몸매를 만들고 싶다면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자기관리의 끝판왕 여름 특집 기획 스타들의 다이어트 지금 시작합니다. 연예계 프로 다이어터로 불리는 신동 씨. 정말 몰라보게 달라졌죠? 무려 30kg 이상을 감량했는데요. 자, 저는요 31kg 감량으로서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요요 왔다고 포기 마요. 양말 신을 때 이렇게 신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안 돼가지고 서가지고 이렇게 신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쪼그리 앉는 게 되니까. 이게 안 됐었는데. 무더운 여름 스타들이 언제 어디서나 당당한 이유. 바로 건강미 넘치는 완벽한 몸매 때문인데요. 이 군살 하나 없이 탄탄한 몸매, 모두의 선망의 대상이죠. 그리고 여기 유연함을 뽐내는 완벽한 뒤태 여신이 있습니다. 대체 누구죠? 바로 접니다. 제가 운동복까지 차려입고 만나러 간 분은요. 발뚝부터 예사롭지 않은 이분, 혹시 마동석 씨? 과연 그의 정체는요? 스타들을 긴장시키는 호랑이 트레이너 양치승 관장님. 이분을 거쳐간 스타들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몸짱 배우 성훈 씨와 CN블루의 민혁 씨, 그리고 아이돌 스타와 국내 톱 배우들까지. 어마어마한 분들 다 운동을 함께 하셨던데. 가장 요즘에 근황이 제일 궁금한 사람 중에 한 명이 김우빈 씨잖아요. 김우빈 씨 같은 우빈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필 보면 위에 지우개 있잖아요. 지우개. 네네, 지우개. 딱 그런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우빈 씨가요? 네, 지우개가 머리면 몸이 그냥 이렇게 상상이 안 되시죠? 완전 그냥 있죠. 저 친구는 모델인가? 이 정도로 정말 마른. 상상이 안 가요? 그렇죠. 데뷔 초 마른 몸매의 소유자였던 김우빈 씨가 양치승 관장님을 만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런 몸매 대체 얼마나 노력해야 만들 수 있나요? 우빈이 같은 경우는 성실함? 성실함. 진짜 그때는 배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시간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관을 거의 집 오듯이 자주 왔었었죠. 그리고 양치승 관장님이 탄생시킨 또 다른 몸짱 배우는요. 베일에 쌓인 이분의 정체. 궁금하시죠? 당당하고 거침없는 차리. 너무 놀라시는 거 아니에요? 바로 배우 황석정 씨입니다. 우리 언니 잘한다. 생각보다 체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비율이 사실 석정 누님이 배우들이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근데 석정 누님은 얼굴보다는 몸매가 뛰어난 여배우이지 않나. 그리고 얼굴보다는 이제 몸이 더 빛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보고 저 정도면 충분히 선수로서도 성공할 수 있는 몸인데 막상 이제 운동을 시켜봤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멘탈이 너무 강해요. 진짜요? 네, 진짜 여태까지 가르쳐본 분들 중에서 최상위권? 석수님한테. 그리고 스타들을 운동 세계로 이끄는 관장님만의 특별한 트레이닝법은
아, 진짜? 네,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정말 또 귀가 얇어. 아, 근데 선배님 등이 진짜 좋으세요. 다 같이 작전을 수행합니다. 다리도 길고. 다리 안 길어. 그렇다면 칭찬이 안 통하는 스타는 누굴까요? 성훈 씨. 성훈이는 그냥 막 욕하면 돼요. 막 욕하면 돼요. 막 욕. 칭찬이 안 통한대요. 새끼 이거 아주 왜냐면 성훈이는 이제 운동선 출신이다 보니까 칭찬보다 질책이 필요한 성훈 씨. 대체 왜죠? 운동하기 싫어. 성훈이는 25개 너 들 수 있어 그러면 그걸 왜 들어요? 힘든데? 성격이 딱 나오네요. 그러면 뭐라고 막 욕하고 해야지만 이거 아씨 강하게. 달라요 달라. 얘는 항상 그래. 배우 안 됐으면 자기는 완전히 뚱뚱해 돼지 됐다고. 근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체육관 가기 조금 힘들기도 하고. 네네. 홈트. 요즘 홈트 많이 하시죠. 많이 하죠. 네네. 치우고. 제가 직접 관장님에게 홈트를 배워보기로 했는데요. 그렇죠. 아이고 이게 또 아이고 또 누가 이렇게 어색하게 나타났지? 자, 이 고무장갑과 생수통의 놀라운 변화 기대해주세요. 여기 어깨 운동이 되는 건가요? 이 운동을 하면 이 뒷라인 있죠? 여기 라인이 다 먹습니다. 고무장갑 하나로 뒤태 여신 되는 법 따라해볼까요? 그렇죠. 자, 됐어요. 무릎 좀만 더 피고. 오케이. 제일 중요한 허리 집어넣어야 돼. 어디 아픈 거 아니죠? 완전히 허리를 완전히 보기보다 쉽지 집어넣고 않더라고요. 힘을 빼야 돼,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옆으로 그렇죠. 몸이 허리가 돌아가야 돼. 허리가. 안 그렇죠. 내려가요. 다시 팔이 떨려요. 저쪽으로 반대쪽으로 가야지. 일어나면 안 되죠. 일어나면 안 돼. 이거 저만 힘든 거 아니죠? 네, 어려워요. 이야. 이 라인 하면 이 뒤에 라인 그리고 집에서 이거 한 5분 아니 한 2분만 해도 땀이 줄줄 납니다. 지금 열이 확 올라와요. 네네. 제일 좋은 거는 바닥 닦으면서 운동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걸레질 하시면서. 네네. 바닥을 닦으라. 청소와 운동 일석이조 효과. 이렇게. 집안일 하는 주부님들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이 동작들은 이렇게 관장님 손에 잡히는 건 뭐든 운동기구가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엎드려서 등 운동해도 되고 어깨 운동해도 되고 할 게 엄청 많죠. 3분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막 날씬한 몸에 원하시니까 그거 다 했어요. 정말 다양하죠? 들어보세요. 저도 한번 도전. 들어보세요. 요거를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여기서 들고 있는 이 어깨 운동부터 하고 팔 라인이 떨리면서 팔이 두꺼워지지 않고 매끈하게 나와요. 이거 진짜 안 두꺼워져요? 안 두꺼워져. 들고 있으면 몸이 수축이완 안 하기 때문에 팍 떨리면서 우와 너무 힘들다고 팔이 자동으로 내려와요. 그게 운동이에요. 끝났죠? 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저를 두고 가시더라고요. 관장님 정말 그대로 가시나요? 그래서 이번엔 두 번째 스승님을 찾아와 봤습니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시아 피트니스 대회 그랑프리 수상 배우에서 선수로 변신한 최은주 씨입니다. 끊임없는 노력 끝에 멋진 건강 몸매를 완성시켰죠. 제가 아주 손쉽고 아주 편안한 운동, 이런 무서운 머신을 이용하지 않고 가장 무서운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제 몸이 더 내 무섭죠. 몸이 가장 무서워. 여자분들 네. 팔뚝살 가장 많이 맞아요. 고민하시잖아요. 고민돼요. 특히 이제 여름 되니까 이런 나시나 민소매 옷을 입어야 되는데 팔뚝살과 전신이 되는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네. 쉬워요? 엄청 쉬워. 일단 보셔요, 네, 우리 지연 씨. 여성분들의 고민 부위를 해결해주는 동작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옆에서 볼 때는 분명 쉬워 보였는데요. 그래서? 직접 해보는 순간 네, 바로 운동 효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원 씨 하나 더 업그레이드 할게요. 자, 올라왔죠? 여기서 옆구리. 이러면 옆구리살 빠져. 옆구리살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이 동작 따라하시면 그렇지. 올여름 날씬한 허리 라인을 만들 수 있답니다. 좋아. 아이고. 쉽죠? 이거 쉬운 거예요? 쉽죠. 자꾸 쉽다고만 하셔요. 집에서 그렇죠. TV 보면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오, 자, 계속해야지. 계속해야지. 우리 지원이 잘한다. 저렇게 칭찬을 계속 해주십니다. 자, 10개 더. 그렇죠. 네, 이렇게. 그다음 다음 거 해주세요. 다음 거 할까요? 네. 뱃살 운동도 쉬워요. 쉬워요, 정말? 자꾸 쉽다고 하시는데 쉬운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TV 보면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네. 동작 하나하나씩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올여름 뱃살 타파를 원한다면 이 운동 꼭 주목해주세요. 살짝 세워준 상태. 팔을 니은자. 니은자. 자, 여기서 다리를 들어 올리셔서 그냥 1차로. 그렇죠. 둘, 셋, 넷. 천천히. 다섯. 어려워요. 여섯. 이렇게 TV 보면서. 여덟. 그렇죠. 연중 재밌다. 10개 더. 하나. 그렇지. 연중 재밌어. 둘. 연중 라이브 너무 재밌다. 여러분 지금 따라하고 계시죠? 오케이.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운동은 힘들어요, 원래. 죽지 않아요. 죽기 전까지만 시켜요. 오늘부터 1일 1홈트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다이어트에서 운동만큼 중요한 식단. 이쯤에서 스타들의 식단이 궁금해지는데요. 최근 깡 신드롬을 일으킨 기의 10kg 감량 식단은 그러면 채소부터 먼저 드십시오. 왜? 채소가 먼저 들어가면서 대장의 벽을 코팅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채소부터,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드시면 됩니다. 채소를 먼저 먹는 방법이 기의 식단 비법. 저녁은 자주 선택하는 음식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다시마. 밥 한 공기랑 다시마랑 소고기, 고추장 이렇게 해서 저녁을 먹을 거예요. 초간단 저녁 메뉴 또 초스피드, 있습니다. 초간단 오이를 그냥 포일에다가 뿌려요. 설거지나 이런 것도 싫으니까. 후추, 소금, 닭가슴살 미리 꺼내놓은 게 있거든요. 버무려요. 그냥 손으로. 보재기 싸듯이 손알을 올려요. 넣고 이렇게 넣으면은 치킨 요리가 돼요. 아, 너무 맛있다. 밥, 탄수화물이죠. 닭가슴살,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오징어도 단백질이라고 생각해요. 김치, 유산균, 멸치, 칼슘. 나름 야채가 많기 때문에 이 야채를 먹는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다음에 스리라차 소스, 초장, 그리고 양배추, 쌈입니다. 항상 식사 잘 챙겨 드세요. 그리고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이 정말 필요한 분들이 있죠. 바로 중년 세대인데요. 식단을 바꾸고 최근 다이어트에 성공한 서경석 씨. 인생 최대 몸무게인 90kg을 넘기고 본격 다이어트에 돌입. 최근 22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이 옷이 오늘 저 연중팀하고 만난다 그래서 일부러 제 개인 옷을 입고 왔어요. 이거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거의 더블 수준으로 접혀요. 저 변화 보이시나요? 이 벨트인데요. 옛날에 여기다 꽂았어요. 이 두 번째. 예? 두 번째 꽂았었는데 지금 더 가야 되는데 구멍이 없어서. 이야. 구멍이 없죠. 그리고 이거 셔츠 안에 넣는 이 기쁨 알아요? 예? 그 기쁨 몰랐던 시절의 식습관. 1년 전 다이어트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요. 다이어트 중에 케이크와 패스트푸드 이거 실한가요? 저녁을 못 먹어서 오늘은 진짜 저한테 선물 한번.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40대 마지막 도전이었던 다이어트에 멋지게 성공한 서경석 씨. 그 비결이 정말 궁금한데요. 제일 중요한 건요. 좋은 음식, 현미, 쌈채소를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양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 결식하지 않아요. 지금 시작하세요. 당장. 절대 속지 말아야 할 인사치레가 있어요. 아유, 참 푸근하시네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안주하다가 94가 됐었어요. 호감으로 다가가겠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푸근하다라는 말에 절대 우리 중년 분들 위안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칭찬이 아닐 수 있어요.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연중 라이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여름 특집 어떠셨나요? 스타들의 건강한 관리법 따라 무더운 여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전국 편의점에서 출시를 합니다. 무료해서 다른 사람이 먹을 때 너무 가족을 위해서 건강한 밥상 집에서 먹는 그거를 먹는 5분이든 10분이든 가는 만큼.
그리고 이제 나대지 말라. 체력적으로나 열정, 젊음, 패기 이런 거로는 제가 자신 있어요. 짜장면밖에 먹는 거. 한쪽은 너무 한쪽은 완전 죽고 어떻게. 뭔가 수상한 분위기의 촬영장. 멋짐 장착하고 인터뷰 장소에 들어오는 이정재 씨. 그리고 또 한 분 황정민 씨도 준비하는데요. 김승혜 씨 어디 있어요? 네. 아이 브라더 이게 뭔 일이래? 어? 빨리 들어와. 빠라바라바라밤 배달의 연중이 달려갑니다. 라이더 킹승의 지금 뒤로 갑니다. 누가 봐도 다른 장소네요. 들어와. 배달시키신 분 어디 계시나요? 누가 염나은이시죠? 그러면 이분이 홍혜인가? 배달의 연중에 입장하신 두 분 환영합니다. 다시 이분들이 모이는 거 싫어, 맞아요? 작게 얘기해요. 다 들려.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이 조합이 실화인지 맞는지 제 볼을 한번 꼬집어 주시겠어요? 괜찮으십니까? 예. 네. 세상에! 너무 감미롭다. 수익가의 황정민 씨, 제 장난도 다정하게 받아주셨어요. 7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어이, 브라더! 되게 가장아 양말!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어떤 영화인지 어떤 분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암살자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 암살의 지령을 받았는데 네. 알고 봤더니 그 암살의 지령이 잘못된 거였었습니다. 냉혹한 살인 첨부업자 황정민,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형제가 암살 당한 것을 알게 된 레이 이정재. 무자비한 복수를 계획합니다. 처절한 암살자, 그리고 그를 쫓는 무자비한 추격자. 멈출 수 없는 두 남자의 지독한 추격전.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입니다. 다시 뭉치니까 이렇게 호흡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호흡이 뭐 너무 좋았죠. 우선 이제 7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세보니까 그렇게 오래 됐지만 그 전에 뭐 사석에서도 보고 뭐 이렇게 자주 보고 어째 하다 보니까 그게 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렸다라고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게 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땐 뭐 추석이나 명절 때마다 방송에 저기 뭐야 하면서 하니까 저희는 맨날 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이번 영화를 선택한 이유가 서로의 캐스팅 때문이다. 그렇죠. 제가 캐스팅된 소식을 알고 정재 쪽에 또 대본이 갔잖아요. 그래서 정재가 이제 선뜻 정민이 형 캐스팅이 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그 시나리오가 왔을 때 뭐 시나리오도 안 보고 해야 되겠다. 아니 근데 두 분이서 워낙 친하니까 보통은 이제 뭐 촬영장에서나 염나언니 뭐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정재가 저를 만나면 그냥 큰 소리로 브라더 해도 좀 창피할 때가 있죠. 어떻게 혹시 부르시는지. 브라더 하시다 봐요 사람들이. 너무 창피해 나는. 야, 좀 조용히 좀 해보면 안 되겠니? 일부러 사람 많은 데서 오히려 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둘이 있을 때는 안 하죠. 둘이 있을 때는 안 하죠. 둘이. 예전에 신세계 때는 또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액션이 팍팍팍팍 갔는데 이번에는 예고편에 철창 같은 데에서 또 이제 무기가 위험하니까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정재가 알아서 딱 안 들어오는 것처럼 연기를 한 거죠. 와, 진짜 이거 연습을 하다가도 살짝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너무 팍팍팍팍 하길래. 그러니까 이렇게 집중해서 하다 보면 살짝은 아니라 조금 세게 맞을 때도 있어요. 근데 잘 몰라요. 근데 끝나고 나면 아프잖아요. 끝나고 하면은
아니 아픈데 언제 이렇게 멍이 든 거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하다 보면. 실제 타격 액션을 고스란히 담은 이번 영화. 강렬하고 실감나는 액션이 펼쳐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정재 씨 같은 경우에는 혼자 호텔방에서 그렇게 연습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너무 예.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다리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오. 첫날 연습을 했을 때 제가 너무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을 예. 거울도 안 봤는데도 제가 너무 느껴가지고 정민이 형 따라가려면은 네. 개인적으로 연습이 또 따로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액션하면 빠질 수 없는 리얼 액션장인 황정민, 그리고 현장에서 끊임없는 연습으로 완벽한 액션을 구사한 이정재 씨까지 두 사람의 열정으로 탄생한 완벽 맨몸 액션, 곧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를 또 의하면 또 황정민 씨께서 이제 굉장한 대단한 몸을 만들었다. 대단한 몸이요? 와, 이런 몸을. 그 몸은 이제 누구세요 됐어요. 참 만들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예. 돌아가기는 너무 쉽게 나 돌아갈래. 그냥 바로 다음 날로. 그러면 혹시 이정재 씨도 네. 저기 갔죠. 아, 저기. 영화에 의한, 영화를 위한 한정판 근육질 몸매, 멀리 안 나갈게요. 이제 타투를 봤는데 목 부분에만 이제 약간 중심적으로 예, 많이 예, 했더라고요. 스타일링에 대해서는 좀 이번 영화는 그래도 좀 자연스럽게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좀 이정재에게서 좀 못 보셨었던 그런 스타일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듣기로는 뭐 핑크색 가발까지 쓸 뻔했다. 핑크색하고 노란색 가발을 맞췄어요, 실제로요. 오. 예, 그렇게 아주 연한 핑크색의 가발을 2개를 다 써봤는데 어떤 게 괜찮았나요? 다 아니어서. 노랑 정재와 핑크 정재, 제 눈엔 다 멋있어요. 결국에 이제 지금의 영화에 나오는 그 헤어스타일을 하게 됐죠. 네. 아니 이제 이정재 씨는 이제 여러 가지 스타일을 했는데 황정민 씨는 단벌 신사라고. 맞습니다. 옷 한 벌로. 정재는 그 옷을 이제 스타일링을 하기 위해서 되게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미팅하고 스태프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근데 저는 안 해도 되니까. 저는 편했어요. 오히려 더 편했죠. 주 촬영지가 태국이라고 들었습니다.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조금 힘들었고요. 우리 정재는 너무너무 좋아라. 오! 왜요? 태국 음식 잘 먹었어요. 밥차가 한국 식단의 밥차와 태국 식단의 밥차가 두 대가 동시에 와. 예, 제공이 돼서 하루는 한식, 뭐 하루는 태국식 뭐 이렇게 막 번갈아 가면서 먹게 됐는데 먹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니 그냥 저는 좀 촌스러워서 외국만 나가면 한식을 더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평소 때 잘 안 먹으면서 왜 거기 외국만 나가면 비행기만 타면 한식을 선호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비빔밥이랑.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온리 그냥 한식만 열심히 먹었습니다. 아니 또 황정민 씨 하면은 유명한 유행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갑분싸. 황정민 씨의 창의적인 줄임말 해석으로 화제가 됐었죠. 황정민 씨 제가 읽을게요. 아, 유명한 자료인데요, 저거. 분뇨를 싸지른다. 아이고야. 갑분싸에 이은 새로운 어록 탄생을 위해 또 다른 신조어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2020년 신조어 업데이트를 조금 해봤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들 들어보셨나요? 독특한 해석장인 황정민 씨를 위한 문제입니다. 뭐라고? 딱깔센. 알잘 딱깔센. 딱깔? 전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약간 행동으로 힌트를 드리자면, 알잘, 뭐죠? 자기도 모르면서 왜 우리한테 질문을 해?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저도 인터뷰하고 싶어요. 이어서 모두를 위해 난이도를 좀 낮춰봤습니다. 진짜 쉽습니다. 내또출. 네, 뭐라고요? 내또출. 들어보셨어요?
이제 저는 좀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통은 오늘 처음 들어보셨어요? 저도 오늘 보고 무슨 말이야 이게 정말 이걸 내가 내야 된다고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저도 아는 척 해야 되니까 저도 힘들어요. 잠깐 줘봐봐요. 잠깐 줘봐봐. 처음으로 큐카드를 뺏겼어요. 그런데 뭐라고 써있니? 세 번째. 또 안 보여? 또 안 보여? 뭐라고? 뭐라고? 가만히 있어봐. 진짜. 한번 읽어줘봐봐요. 만반잘부. 만반잘부를 무슨 뜻이 알아요? 요거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 진짜요? 네. 만반? 만나서 반가워서 잘 부탁해? 오케이. 만반잘부. 네. 오, 박수. 여러분 저 칭찬받았어요.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좋다 하는 게 또 이정재 배우님 진짜 안 착하신 거 아시죠? 안 착하신 거 아시죠? 정답은? 제 마음에 안착. 안착하신 거. 몰랐죠? 이정재 배우는 셋이서 잔다고요? 칭찬과 소문이 자자해서. 네, 정지하면 아닙니다. 칭찬과 소문이 이정재 씨까지 3명이서 자는 거지. 이정재 씨는 셋이서 재밌네. 정민 오빠 혼혈이잖아요. 천국과 한국. 무슨 말이야? 두 가지가 천국과 이제 한국을 섞인 그런 걸 느낌이 요즘 주접 댓글이라고 느낌이다. 예. 잘 몰랐죠? 이게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서 어려운 것 같아요. 심지어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제 배달의 연중이거든요, 이번 컨셉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평소 각별한 두 분 서로를 위한 선물을 몰래 준비해 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선물일까요? 자, 어떤 건지. 네.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어요. 꺼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럴까요? 예. 자,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얼음팩을 3종 세트나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지금 촬영 중이세요. 오. 네, 지금 촬영 벌써 또? 다른 이제. 멋있다! 얼굴이 안 보여도 잘생겨 보이는 건 제 기분 탓일까요? 자기가 늘 하는 얘기가 맨날 잘 붙는다고. 얼굴에 남들보다 다 잘 붙는다고. 거짓말. 촬영 현장에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었던 거를 또 기억해 주셔서 딱 맞는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정재 씨가 우리 황정민 씨를 위해서 저희에게 링크까지 보내줬습니다. 이건 뭐 뭘까요? 로션 같은 건데? 맞습니다. 폼 클렌징인가? 선크림. 선크림.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애기들도 쓸 수 있는 저자극용 선크림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촬영할 때도 잘 자외선 차단을 하셔야 되는데 촬영이 없는 날에는 또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야외에서. 성분표를 계속 보시더라고요. 다 읽으셨나요? 잘 쓰겠습니다. 그래서 안 빨갛게 잘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배달의 연중에서 이제 배달이 왔는데 너무 좋으셨죠? 그렇죠. 네. 전화를 꼭 주실 거죠? 저를 또 쿠폰 주시면. 쿠폰을 다음부터는 저희가 쿠폰제로 쿠폰을 보통 주잖아요, 쿠폰. 저희가 다음에 꼭 쿠폰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아쉽네요. 그렇지 않나요? 와, 나는 이런 인터뷰 중에 마무리가 제일 좋아요. 제일 행복해. 지금 오늘 만난 것 중에 가장 행복하게 웃으셨네요. 연중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무척 덥습니다. 여름을 저희 다만 앞과 보내시기 바랍니다. 연중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만족하셨다면 다음에 또 주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배달의 연중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배달을 갑니다. 실제 이정재 씨가 영화에서 사용한 타투 스티커 뒷면에 두 분이 직접 사인을 해주셨는데요. 본방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김승혜 씨가 의외로 신조어를 몰라요. 저보다 누나죠?
누나라니요? 햇빛이 알아요? 햇빛이? 아, 햇빛이 이제 알죠. 애교 빼면 시체 아닙니까? 거의 이거는 뭐 방송 사고 수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많은 신조어들이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유행어는 정말 전 세대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바로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아시죠? 예, 58년차 연기 베테랑 신구 씨,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연극 무대에 데뷔를 했다는 이상윤 씨 만나고 왔습니다. 두 분의 특별한 만남 4주 후에, 잠시 뒤에 만나보시죠. 네, 그 전에 먼저 여러분 지금부터 기호강할 준비 되셨나요? 네, 되셨다고요? 네, 여름밤에 어울리는 감상 발라더 우리 규현 씨가 연중 플레이리스트에 참여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나 자리에서 안 일어나게 해줄 거야. 아니, 이렇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알지? 씌워버릴 거야. 스케치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유희열입니다. 너무 떨리고. 그렇죠. 네. 반응이 과연 어떨지. 네요. 근데 지금. 열 문제를 맞춰야 탈출하는 거죠? 열 문제는 는데? 정답. 나 내일 예비군 가야 되는데. 바보처럼 그 자리에서 있는 거야. 비가 내리면 흠뻑 젖으며. 네,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규현입니다. 슈퍼주니어 KRY 활동 마무리 후 한 달 만에 연중 플레이리스트 두 번째 주자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오늘 이 앨범에 제 목소리를 담아서 연중만의 특별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요. 최근에 드라마가 이미 종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좀 차트에서 꽤 좋은 기록을 유지 중인 아주 효자곡이죠. 이제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이런 효자곡들을 좀 더 챙기는 이 감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OST이자 이승환 선배님의 1993년에 발표하신 곡이죠. 화려하지 않은 고백 들려드릴게요. 언젠가 그대에게 준 눈부신 꽃다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그대만을 사랑해. 언젠가 그대에게 준 눈부신
꽃다발 그 빛도 향기도 머잖아 슬프게 시들고 꽃보다 예쁜 지금 그대도 힘없이 지겠지만 그때의 꽃과 다른 우리만의 정이 숨을 쉴 거야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말없이 약속할게 그대 눈물이 마를 때까지 내가 지켜준다고 멀고 먼 훗날 지금은 회상하며 작은 입맞춤을 할 수 있다면 이 넓은 세상 위에 그 길고 긴 시간 속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그대만을 사랑해 일단 이승환 선배님 같은 경우는 워낙에 보컬에 좀 특징이 좀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모창 비슷하게 돼버릴까봐 그런 걸 좀 걱정을 해서 그러니까 제 식대로 좀 더 풋풋하고 좀 더 순수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좀 노력을 했고 드라마에서 또 그렇게 또 아름다운 장면에 많이 쓰여서 참 고마운 곡입니다. 멀고 먼 훗날 지금은 회상하며 작은 입맞춤을 할 수 있다면 이 넓은 세상 위에 그 길고 긴 시간 속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그대만을 사랑해 이 넓은 세상 위에 그 길고 긴 시간 속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댈 만난 걸 감사해 내가 좋아했던 때 발라드가 요즘 많이 없는데 그런 걸 부르려는 친구들도 많이 없고 네. 난 어쨌건 최고의 아이돌의 멤버인 네가 자꾸 이렇게 발라드를 하려고 하는 게 너무 좋고 꽤 진짜 실력자가 된 것 같아서 팬으로서 들으면서 기뻐해줄게. 내 심장을 밟고 왔나봐 널 준비된 사람 손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회사에서 뭐 앨범을 준비를 제가 열심히 했는데 좀 엎어졌어요. 그래서 좀 약간 좌절을 겪고 노래만 낸다고 해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단 이름을 알려보자로 해서 예능을 또 열심히 했고 이미 그 몇 년 전부터 가지고 있던 광화문에서 이걸로 한번 타이틀을 해보고 안 되면 저 그냥 이제 가수로서의 도전은 그만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이번에 내게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기대도 안 하고 내쳤던 앨범인데 비가 내리면 흠뻑 젖으며 오지 않는 너를 기다려 나는 행복해 앨범을 낸 당일날 바로 이렇게 수많은 차트에서 계속 1위를 또 거의 한 달 내내 달성을 해서 첫날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시는 모습에 너무 감동받아서 계속 다음날 7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곡으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좌절하지 말고 큰 거 한 방이 오니까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괜히 바보처럼 이란 말은 하지 말아요. 다시 찾아온 바보 같은 기다리다 너를 보낼게. 나는 스토리 저 밝은 햇살을 닮은 dreaming. 연중 라이브에서 최초로 공개를 하는, 그러니까 녹음할 때 빼고는 저도 한 번도 안 불러봤거든요. 기대해도 좋다 얘기를 하고 싶네요. 까맣게 변해버린 어두운 세상에 하얀 펜을 잡은 꼬마 녀석이 다시 한번 나를 불러. 그칠 것 같지 않은 무서운 비가 한 번 크게 울고 사라질 때면 날 비추는 너를 느껴.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었잖아. 혼자서 몰래 울고 있었잖아. 한참을 지나 눈 떠 깨어보니 날 반기는 저 햇살은 넌 나만의 꿈을 담은 스토리. 저 밝은 햇살을 닮은 dreaming. 이제야 가득하게 널 위한 노래를 할 거야. 넌 나만의 꿈을 담은 스토리. 저 밝은 햇살을 닮은 dreaming. 설레는 내 가슴에 널 부둥켜
발라드의 계보를 뭐 이어주시는 신승훈 선배님도 계시고 이승철 선배님, 뭐 성시경 선배님, 뭐 조성모 선배님 너무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있었던 이 시절에 발라드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들려드리고 싶었던 한 비운의 청년이 있었다 정도로 또 아련하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사랑해요, 연플리. 연극 문화의 성지하면 어디? 바로 대학로죠. 화려한 조명이 감싸고 있는 두 남자 보이십니까? 역사상 이런 만남은 없었습니다. 정말 연기 잘하시는 우리 신구 선생님, 그리고 연극 무대 데뷔하는 이상윤 씨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수식어가 생겼습니다. 방탄노년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울리지 않는데. 신구 선생님은 물론 이순재 선생님, 그리고 손숙 선생님까지 가요계에 방탄소년단이 있다면 연극계에는 이렇게 방탄노년단이 있습니다. 이상윤 씨는 뭐 엄친아라는 수식어 여전히 많이 붙고,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출신으로 키도 훤칠하고 얼굴까지 잘생긴 내생남, 엄마 친구 아들 중에 진짜로 이런 사람 있으면 큰일이에요. 방탄소년단 신구, 영원한 넘치나 이상윤, 연극 라스트 세션에서 만남 연극계 신구 인싸조합 기대되시죠? 라스트 세션이라고, 여기 이제 프로이트 박사님과 이제 C.S. 루이스라는 두 인물이 이제 만난 적은 사실 없는데 만났다는 가정 하에 이제 쓰여진 이야기고요. 신이 있냐 없냐를 갖고 좀 서로 논쟁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때는 제2차 세계대전, 20세기의 대표적인 무신론자 프로이트와 유신론자인 C.S. 루이스, 실제로 만난 적이 없는 두 사람이 만났다는 가정하에 4, 5세기의 신의 존재 그리고 사랑에 대해 불꽃 튀는 논쟁, 그 이상을 펼치는 연극 라스트 세션입니다. 연극이라고 들었습니다, 선생님. 네. 대사량도 뭐 어마어마하시겠어요. 뭐 1인극도 있는데 비하면 대사량도 대사량인데 사실 용어들이 생활 용어가 아닌, 어떻게 보면 둘 다 이제 지식인들이 쓰는 그 서양에서 많이 쓰는 그런 용어들을 사실 많이 써야 돼서 체스터? 오시리스? 다마스? 토마스 아퀴? 뭐요? 두 분 정말 대사 외우느라 힘드셨겠어요. 내가 연극을 하면서 이 작품만큼 긴장해본 게 없어요. 왠지 전혀 실수를 안 하실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나도 노쇠해지고 뻑뻑해지고 이제 지체도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래도 선생님만의 뭐 건강 관리 노하우가 또 있으시겠죠? 부모한테 잘 타고난 것 같아요. 두 분의 어떻게 보면 텔레파시가 통하는지 두 개의 단어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는데, 라디오, TV. 라디오. 난 텔레비. 아까 라디오 하셨고. 네, 오케이. 파스타, 라면. 하나, 둘, 셋. 라면. 파스타. 취향이 다르십니다. 완전히 취향이 다르신 걸로. 네. 배추김치, 깍두기. 하나. 다 좋은데. 배추. 저도 배추. 배추김치. 예. 일부러 배추. 아니요, 배추김치 진짜. 네, 오케이. 또 재밌는 거 가볼게요. 소주, 와인. 소주. 궁합이냐 찐 취향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와인이요? 두 사람의 논쟁 장난 아니겠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두 분이 좀 추천해 주실 만한 명장면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엔딩 장면이거든요. 네, 엔딩. 뭐 궁금하시면 와서 보시면 될 텐데, 하여튼 그 엔딩이 선생님 두 분이 너무 그거를 잘 표현하셔가지고 저희가 연습하다가도 그 엔딩 장면에서 저희끼리도 막 되게 감동을 받거든요. 선생님이 이상윤 씨 나이였을 때 그때도 선생님 연기 잘하셨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 잘한다는 것보다 나 그냥 열심히 하자.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왔고 그때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잘하시잖아요. 1962년 연극 무대로 데뷔해 지금까지 장장 58년 동안 다양한 역할을 찰떡같이 소화하며 연기파 배우로 우뚝 자리 잡은 신구 선생님, 앞으로의 연기도 기대됩니다. 연기가 재밌으시죠? 아니 뭐 이거 하고 이거 하자고 태어난 사람이니까 기운이 있을 때까지는 하는 거죠. 너무 멋있으세요, 진짜. 네. 객석이 어느 정도 찼으면 만족하시겠어요? 101%.
101% 정원 이상으로. 신구 선생님의 소원이자 예언이 현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개막 첫날 백석 점유율이 101%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대박 조짐 보이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연중 라이브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요즘 날씨도 더 더워지고 아무쪼록 몸 조심하시고 내내 건강하십시오. 날씨도 너무 무더워져가지고 다들 많이 지치시고 힘드실 텐데 저희 공연장은 저희가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연기를 해야 돼서 아주 시원하게 해놨거든요. 진짜 시원하네요. 공연장으로 이렇게 피서를 오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라스트 세션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무더위를 날려줄 신구 케미 연중이 응원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함께한 연중 라이브. 오늘 감명 깊었던 건 김승혜 씨 애교가 아니었나. 예. 아우, 네. 해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쉽지만 다음 주는 야구 중계 때문에 한 주 쉬고요. 8월 첫째 주에 다시 찾아올 테니까 꼭 기대해 주세요. 예. 사랑해요. 연중 라이브! 김승혜 씨, 애교 한번 가.